지방 흡입을 받게 되면 얼만큼 이게 유지가 되나요? 이건 사실은 위고비로 체중 감량 효과가 극적이었잖아요. 비만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위고비로 체중 감량 효과가 극적이었잖아요. 혹시 그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지방 흡입 쪽으로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비만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예, 비만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살을 빼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현대에 오면서 비만 인구는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위고비가 너무 비싸요. 위고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그 펜 하나가 한 달치인데 한 달치에 한 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비싸네요. 7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치가 70만 원이고 이거 뭐 몇 달치를 보통 맞게 되나요? 그게 또 문제예요. 끊으면 다시 찌거든요. 끊으면 찌나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체중을 유지하고자 하면 그냥 계속 쭉 길게 맞는 겁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약간 정기구독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비용이 상당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만 인구가 쉽게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또 위고비가 막 열풍이 불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 체형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지방 흡입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도 비만이라든지 너무 많이 살이 쪄서 일반적인 운동도 힘들 때 지방 흡입으로 관리를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미녀는 괴로워보셔서 그래요. 맞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 흡입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하게 박힌 그런 하나의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날씬하신 분들도 지방 흡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각각 개개인은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면 여기 지방 많아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텐데 여성은 날씬해도 보통 피하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부위, 어떤 사람은 팔이 좀 통통하다든지 어떤 분은 날씬한 정상 체중인데도 허벅지가 통통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방흡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고도 비만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지방흡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체중이 좀 살짝 많이 나가면서 체형에 고민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라인이 예뻐졌으니까 살찌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날씬한 분들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나 팔뚝살 고민이야. 그럼 날씬한 친구가 그랬다고 칠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운동해서 빼라고는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바로 그겁니다. 운동해. 살 빼. 좀 체중 좀 줄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않는 게 좋다라 그랬잖아요. 필요 없는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정상 체중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미용 목적을 위해서만 살을 빼기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거 없애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체중 감량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권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과도한 잘못된 다이어트라든지 뭐 지나치면 뭐 사실 뭐 요즘에 젊은이들은 먹토라고 해요. 먹고 토하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하는 거를 빠질 수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그런 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흡입을 받게 되면 얼만큼 이게 유지가 되나요? 이건 사실은 평생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생이요? 지방 흡입을 하면 평생 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 유지됩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체중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살찌면은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팔 지방을 뺐어요. 근데 내가 살이 한 5kg 쪘어요. 그러면 팔이 좀 굵어집니다. 그래서 나 수술 괜히 했나 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초음파를 들이대면 지방을 확인하면 수술한 부위는 지방이 안 늘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 뒤쪽을 뺐다고 칠게요. 그랬는데 이제 살이 찌면 이 근육도 늘어나고 팔이 다른 부분이 지방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두꺼워진다고 느껴지고 수술 괜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하려고 보면 수술한 부위는 지방이 없어요. 다른 부분이 또 지방이 있을 수 다른 쪽에 지방이
네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5kg에서 10kg 안쪽으로 체중이 변할 경우에는 수술한 부위가 다시 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설로 지방 흡입하면 요요 없어요. 에이 네네. 무슨 소리야, 나 요요 경험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요요 없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방 흡입하면 살이 안 찌는 건 아니거든요. 아, 살은 찔 수 있지만. 네, 근데 네. 그 부위는 웬만하면 잘 안 찐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내장 지방은 지방 흡입이 되나요? 아닌데. 네네네. 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중년 남성분들이 네. 음주를 좀 많이 하거나 그러면 내장 지방이 엄청 많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장 지방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예, 내장 지방은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방 흡입으로도 사이즈가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벨트가 맞는 벨트가 생겼어요. 이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 지방 흡입을 하면, 벨트가 이제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배는 볼록하단 말이에요. 배의 피하 지방을 없애드렸는데, 네네네. 내장 지방이 있으면 여전히 배가 볼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체중이 주는 방향으로 가면, 네네. 내장 지방은 좀 반응이 빨라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바지부터 줄거든요. 허리 사이즈부터. 그게 내장 지방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아, 내장 지방이 좀 빨리 주는 거군요. 빨리 반응을 합니다. 빨리 반응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체중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면 내장 지방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터 가운데부터 이렇게 쪘다가 네네네. 이제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양 끝에서부터 이렇게 빠져서 배가 맨 마지막에 빠진다. 뭐 이런 정보가 좀 인터넷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가요? 그거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에 의하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내장 지방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뭐 요렇게는 좀 재미삼아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또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한 30대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 노화가 되면 얼굴에 이제 지방 구조가 팻 패드라고 하거든요. 지방 패드라고 해요. 스펀지 같은 그 지방이 좀 위축이 됩니다.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얼굴 살이 안 그래도 좀 빠질 위험이 있고 탄력도 떨어져 있는데 체중까지 줄어버리니까 더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이제 차면 뭐 젖살 빠진다, 이게 그런 그 개념이라고 느낌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얼굴이 막 빨리 빠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나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지방이 빠지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근육량이 많이 감소해지면 다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노출될 위험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좀 어른들 마른 신는 분들 보면 다리가 엄청 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게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근육량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다리 가늘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얼굴 살 빠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일반인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이 찐 상태에서 막 운동을 했더니 그 살들이 다 근육이 돼가지고 그 찐 살들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다이어트 했더니 이제 그 단단해진 살은 이제 빠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피부 조직은 일종의 탄성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는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살이 쪘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풍선도 세게 불면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근육 키울 거야. 마동석처럼 팔도 키울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근육이 또 더 늘겠죠. 그럼 피부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풍선은 더 땅땅해지겠죠. 그러니까 만지면은 이게 이거 엄청 땅땅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피부의 탄성이 쫙 늘어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했더니 또 이거 안 빠지게 굳어버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벌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체중을 늘리면 피하 지방이 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장 지방은 반응을 빨리 하는데 피하 지방은 반응을 되게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체중을 줄여서는 여기 피하 지방이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벌크업이라고 한답시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지방 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방을 감량을 못하면 지방 뭐 이렇게 돼 버려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육은 늘었는데 피하 지방 빠지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기 상대적으로. 때문에 이제 뭐 근육이 늘고 살은 안 빠졌다. 이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방 흡입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위고비 이제 주사제 처방도 여기서 네. 가능하죠. 네네네. 여기 안양에 거주하시면 오시면 좋겠네요. 예, 꼭 오세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환자분을 보셨을 텐데 네. 혹시 좀 이분은 최단기간에 좀 어. 요요로 네. 다시 상담받으러 오셨다 이런 분이 혹시 계셨는지? 제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결혼 전부터 저한테 그냥 관리를 받던 분이셨어요. 아마 50kg 초반에서 40kg 후반대였을 거예요. 상당히 네, 날씬하네. 상당히 날씬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막 자기 바디 프로필도 찍어요.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던 바디 프로필도 찍고 막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신 분은 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핑계로 이제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40kg 후반, 50kg 초반이었던 분이 네. 80kg가 돼서 나타났어요. 출산 후에. 2배가 되셨네요. 예, 그게 좀 안 좋은 굴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도 건강하게 찍는 거 되게 찬성하는데 네네네.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막 며칠 굶고 막 탄수화물 너무 먹고 싶은데 참고 이러는 거를 살짝은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박을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지금 그때 예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전히 아직 노력 중이시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방 흡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네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이다. 나는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은 나이가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지방흡입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는 않는군요. 네,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당연히 이제 수면 마취라든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일반적인 컨디션 자체가 네. 그렇게 건강한 상태라면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방이 또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 외에 간 수치가 좀 많이 높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 수치를 좀 정상화시키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